미제 사건 파일 2피 5대구 이현주 실종 사건 2007년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2007 대구광역시 미해결 실종. 한국 사회에서 실종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실종 사건들이 공론화되면서 실종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시민단체들도 생겼고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유하는 시스템도 발전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가 이현주 씨 같은 장기 미해결 실종자 사건에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도 실종 수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AI 기반 얼굴 인식 기술,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 수집, 그리고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 2007년에는 불가능했던 수사 방법들이 지금은 가능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래된 사건도 새롭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이현주 씨의 마지막 목격 당시 사진이나 CCTV 영상이 남아있다면 현재의 AI 기술로 그녀의 현재 모습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이 오래된 실종 사건에도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종은 끝이 아닙니다. 발견될 때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실종자는 여전히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현주 씨는 아직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살아있거나 우리가 찾지 못한 곳에 있거나 그녀를 기억하는 것이 그녀를 그 어딘가에서 이쪽으로 끌어오는 힘이 됩니다. 기억이 진실을 향한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놓는 것이 이 영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미제 사건 파일은 계속합니다. HOK 0100 강력 후킹. 오늘 에피소드부터는 다른 종류의 사건입니다. 살인이 아닙니다. 실종입니다. 하지만 실종이 때로는 살인보다 더 무거운 질문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모름이 가족들을 수십 년 동안 붙들어 놓습니다. 2007년 대구에서 한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이현주 씨. 당시 나이는 알려진 바에 따라 10대였습니다. 어느 날 집을 나선 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서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보다 언론에 덜 주목받습니다.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자의로 떠났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수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압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 직관이 수십 년의 기다림을 만듭니다. 이현주 씨 가족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오늘 미제 사건 파일 2피 5 대구 이현주 실종 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이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종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와 존엄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공개된 정보의 범위 안에서 그분들을 향한 깊은 존중의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겠습니다. CHAPTER 1. 이현주 씨.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현주 씨는 2007년 당시 10대였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 일상이 2007년 어느 날 갑자기 끊겼습니다. 집을 나선 뒤로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출로 생각됐을 수도 있습니다. 10대들이 가출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돌아오거나 연락을 취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이 불안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주 씨에 대한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실종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녀의 상세한 개인정보는 언론에 많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채널도 그 원칙을 존중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범위 안에서 이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가족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 가족이 지금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종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전 상황이 중요합니다. 실종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평소와 다른 행동이 있었는지, 주변에 갈등이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실종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현주 씨 경우 실종 직전 특별한 갈등이 있었는지,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한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런 정보들이 검토됐을 것이지만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10대 여성의 실종은 언제나 가장 심각한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자의적 가출, 사고, 그리고 범죄 피해. 수사기관은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고 조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어느 하나로 방향을 좁히면 다른 가능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현주 씨 사건에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는지, 어떤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지가 이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종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곧 돌아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불안이 커집니다. 사흘이 지나면 최악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이 심리적 줄다리기가 실종 가족들의 일상이 됩니다. 이현주 씨 가족도 그 줄다리기의 시작점에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주 씨의 실종은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딸을, 자신의 언니를, 자신의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그 공감이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사회의 이야기로 만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특히 어린 여성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묻는 사건입니다. CHAPTER, 이 실종 당일 마지막 행적. 실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목격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마지막 목격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현주 씨의 경우 실종 당일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을 나선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또는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 이 정보가 수사에서 핵심이었습니다. 실종 직전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있었는지, 그녀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007년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기 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가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 통화는 누구와 했는지, 마지막 문자는 언제 보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왜 연락이 끊겼는지, 이런 디지털 흔적들이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CCTV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2007년 대구에는 지금보다는 적지만 CCTV가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 CCTV에 포착됐다면 그것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CCTV 화면 속 그녀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이후 어디로 사라졌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것은 언제였을까요? 가족이 실종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10대의 경우 처음에는 가출로 의심해서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초동 수사가 어려워지고 범죄가 개입된 경우 범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현주 씨 사건에서 신고 시점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 행적을 추적할 때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피해자의 동선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순으로 그녀가 어디 있었는지를 파악합니다. 학교에 갔다면 등교 시간, 하교 시간,
그 이후의 행동. 친구를 만났다면 어디서, 몇 시까지. 이 동선의 마지막 지점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작업을 위해 수사관들은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탐문합니다. 2007년의 대구를 배경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당시 대구는 인구 250만의 대도시였습니다. 지하철이 운행되고 버스가 다니고 택시가 있었습니다. 이현주 씨가 이 교통수단들을 이용했다면 기록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 기록, 버스 노선 CCTV, 지하철 개찰구 기록. 이런 데이터들이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사 과정에서 검토됐을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현주 씨의 행방 계속 추적합니다. CHAPTER 3수사 단서를 향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실종 사건 수사는 살인 사건 수사와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살아있을 가능성과 사망했을 가능성을 동시에 전제로 수사해야 합니다. 자의로 사라진 것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범죄 피해를 입었는지, 이 세 가지 방향을 동시에 수사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를 조기에 배제하면 나머지 방향에서 중요한 단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현주 씨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습니다. 가족, 친구, 학교 관계자, 그리고 실종 직전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 이들을 통해 이현주 씨의 상태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는지,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는지, 가출을 계획했다는 징후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그녀가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 즉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조사했습니다. 대구 일대에 대한 탐문 수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현주 씨의 마지막 행적이 포착된 지역을 중심으로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그녀를 봤다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탐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휴대전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당시로서는 아직 제한적이었지만 인터넷 사용 기록도 분석 대상이 됐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어떤 연락을 했는지, 누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는지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 디지털 흔적들이 수사의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는 계속됐지만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목격자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물증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단서들이 희미해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사람들의 관심도 다른 사건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현주 씨의 가족만이 그 자리에 남아 기다렸습니다. 실종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 중 하나는 피해자의 통신 기록 분석입니다. 마지막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언제 발송됐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 정보가 피해자의 마지막 상태와 의도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현주 씨 통신 기록도 수사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석 결과가 결정적인 단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현주 씨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가족, 친구, 학교 선생님, 그리고 최근 새로 만난 사람들. 이들 각각을 인터뷰하고 이현주 씨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특히 실종 직전에 그녀가 보인 행동의 변화, 스트레스 징후 또는 새로운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이 실종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종 수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갔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에 대한 수색입니다. 대구 주변의 산, 강, 그리고 공원. 이런 장소들을 수색하는 것은 노동짐약적인 작업입니다. 많은 인력이 넓은 지역을 직접 발로 뛰며 수색해야 합니다. 이 수색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루어졌는지가 수사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종 사건에서 주변 사람들의 협조가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현주 씨, 실종 이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수색, 참여가 있었는지, 주변 상인들이 목격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는지, 이런 시민 참여가 수사의 범위를 넓히고 경찰이 놓칠 수 있는 정보를 보완합니다. 200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실종자 수색에 대한 시민 참여 문화가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이미지사 수사, 코리언 펄리스 디텍티브즈 데스크 위드 미싱 퍼선 케이스, 파일, 포토그래프스 핀드 투 보드, 맵 오브 DAE 주유 위드 로케이션 마커즈, 2007 에러, 다큐멘터리 인베스터게이션, 에스세틱, 노 페이서즈 비저벌, CHAPTER 4 실종 수사의 어려움 왜 찾기 힘든가? 실종 사건은 왜 해결하기 어려울까요? 살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실종 수사가 가진 구조적 어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살인 사건에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시신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인을 분석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 사건에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범죄가 있었는지조차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수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경찰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범죄가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을 장기간 투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실종 초기에 가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수사 강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더라도 이미 초기 수사의 기회를 놓친 뒤일 수 있습니다. 10대 여성의 실종은 통계적으로 가출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 통계가 수사관의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가출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생기면 범죄 피해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통계에 기반한 합리적 추론입니다. 하지만 그 추론이 틀렸을 때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는 더 어려워집니다.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이 변하거나 불확실해집니다. 현장이 달라집니다. 범죄가 개입됐다면 범인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주할 시간이 생깁니다. 이것이 실종 사건에서 초기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처음 몇 시간, 처음 며칠이 사건 해결이 결정적 시간입니다. 한국의 실종 수사 체계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2007년 당시 한국의 실종 사건 대응 매뉴얼이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미성년자 실종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그리고 장기 실종자에 대한 지속적 추적 시스템이 지금보다 미비했습니다. 이현주 씨 사건 이후 이런 시스템들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그 개선이 이현주 씨에게는 너무 늦게 왔습니다. 실종 가족들이 경험하는 특수한 고통이 있습니다. 사망이 확인된 경우 슬픔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은 슬픔을 시작할 수 없게 합니다.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최악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그 이중의 감정 속에서 몇 달이, 몇 년이, 수십 년이 지납니다. 이현주 씨 가족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 실종자 문제는 생각보다 큰 규모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만 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대부분은 빠르게 발견되거나 자의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해마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실종자가 발견되지 못하고 미제로 남습니다. 이현주 씨는 그 미발견 실종자 중 한 명입니다. 이 규모를 이해할 때 실종 수사 시스템이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종 수사에서 골든 타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종 직후 48시간 또는 72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안에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가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범죄가 개입된 경우 이 시간 안에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골든타임 개념이 지금은 실종 수사의 기본 원칙이 됐지만 2007년에는 충분히 적용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발전이 이현주 씨에게는 너무 늦게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실종자들을 위해 시스템이 개선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현주 씨를 기억하는 것이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CHAPTER 5 가능한 시나리오들. 이현주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확인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이 질문에 직접 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종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가능성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현주 씨에게 이 중 하나가 일어났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종 사건을 이해하는 맥락에서 가능성들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자의적 실종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사라진 것입니다. 가정 내 갈등, 학교 문제, 개인적 어려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살아있지만 스스로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의적 실종이라도 수십 년 동안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능성의 무게는 줄어들고 다른 가능성들의 무게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사고입니다. 실종 이후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강이나 산 등 외진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신이 영구히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종으로 기록되지만 실제로는 사망한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범죄 피해입니다. 납치, 성범죄 또는 살인의 피해자가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있고 시신이 은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종 사건 중 범죄로 이어진 경우는 통계적으로 자의적 실종보다 적지만 피해자가 어린 여성인 경우 이 가능성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의 경우 초기 수사에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가 어려워집니다. 이현주 씨 사건에서 어느 시나리오가 실제 상황에 가까운지는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실종 사건의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가족들은 최악의 가능성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희망이 수십 년을 버티게 하는 힘이기도 하고 동시에 고통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양면성이 실종 가족들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합니다. 이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실종 사건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시나리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뉴스와 드라마의 영향으로 실종은 곧 납치나 범죄라는 인식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실종은 자의적이거나 사고에 의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현주 씨 사건에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균형 있게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어느 하나를 미리 배제하거나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나리오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현주 씨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웠을 가능성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스스로 사라지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에게는 고통스러운 가능성이지만 동시에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그녀가 원할 때 스스로 연락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용서와 이해가 먼저라는 것. 이미지 6 시나리오. 에이도 레프트 슬라이틀리 오펀 인앤 엠프티 코리언 어파트먼트. 홀웨이 2007 신발릭 어브 서먼 후 레프트 언드 네버 리턴드. 딤 이브닝 라이트. 노 피펄. 멜런칼릭 언드 얼리잘브드. 실종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지나면 그 사건은 사회의 집단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집니다.
처음 실종이 발생했을 때 언론이 보도하고 사회가 주목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집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관심을 대체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그 사건은 매일 현재입니다. 사회의 망각이 가족들의 고립을 심화시킵니다. 이것이 장기 실종 사건에서 언론과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현주 씨 사건 27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실패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문제입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장기 실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새로운 정보가 있는 사람들의 제보, 그리고 피해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 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 오래된 실종 사건도 해결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이 이해관계자입니다. 대구라는 도시의 특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구는 대한민국의 3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인구 250만의 대도시에서 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2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대도시, 이 도시에서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살아가는 도시에서 한 사람의 실종이 얼마나 쉽게 묻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도시의 익명성이 실종자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반면 대도시이기 때문에 CCTV가 많고 목격자가 많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CHAPTER 6 기다리는 가족 수십 년의 시간. 이현주 씨의 가족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딸이, 언니가, 가족이 사라진 그날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주 씨 가족에게는 2007년이 여전히 현재입니다. 그날이 끝나지 않은 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종 가족들이 겪는 복잡한 감정을 불완전한 슬픔 앰비규어스 로스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폴린 보스가 제안한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부재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애도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이 중간 어딘가에서 가족들은 살아갑니다. 이것이 실종 가족들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그들의 시간은 실종이 일어난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그 시간의 정지가 수십 년 동안 이어집니다. 실종 가족들은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이 나오면 혹시 하는 마음으로 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혹시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길을 걷다가 비슷한 인상의 사람을 보면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이 반복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것이 실종 가족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현주 씨 가족도 그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장기 실종자 가족을 위한 지원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경찰청 실종자 수사팀이 장기 실종자 사건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자원의 한계 때문에 모든 사건을 동일한 강도로 수사할 수 없습니다. 민간 실종자 찾기 단체들이 이 빈자리를 메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느끼는 지원의 부족함은 여전합니다. 실종된 사람의 가족이 사회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는 계속 점검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현주 씨를 기다리는 가족에게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오래됐어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았어도 우리 사회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오기를 또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의 기다림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실종 가족들이 흔히 경험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사회의 시선입니다. 왜 부모가 모르고 있었냐,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선. 이 시선이 가족들에게 죄책감을 더합니다. 이미 충분히 힘든 상황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현주 씨 가족도 그런 시선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실종이 가족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피해자라는 것을 사회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 인식이 달라질 때 가족들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함께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실종이 오래될수록 가족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행정적 문제입니다. 실종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법적 계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실종자를 사망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사망 처리를 하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이 되지만 가족에게는 살아있을 수도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됩니다. 한국에서 장기 실종자 가족을 위한 심리 지원 시스템도 살펴봐야 합니다. 실종 초기에는 경찰과 협력하며 수사를 지원하지만 수사가 장기화되면 가족들은 점점 혼자 남겨집니다. 심리 상담 지원, 법적 지원,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가족들은 고립 속에서 수십 년을 버텨야 합니다. 이현주 씨 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칠 가족 엠프티 다이닝 테이블 세포 디너인 코리언 홈 원 CHAIA 풀드 아우트 언드 엠프티 신발릭 어브 서먼 후 네버 케임백 웜 인도 라이트 버서스 다크 윈도 아웃사이드 WAI팅 컨셉트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현주 씨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주저 말고 제보해주세요. 작은 기억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CHAPTER7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현주 씨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종 상태입니다.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에서는 장기 실종자 사건을 계속 관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면 언제든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열려있는 한 이현주 씨 사건은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 정보가 있다면 제보해 주십시오. 2007년 대구에서 이현주 씨와 관련된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기억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이라도 아무리 오래된 기억이라도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실종자 신고 전화는 182입니다.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기억 하나가 큰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2007년 대구에서 무언가를 봤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기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현주 씨의 현재 모습을 상상해봐야 합니다. 2007년에 10대였다면 지금은 30대입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른이 되어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연락을 끊은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지금은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어떤 경로로든 그녀에게 닿는다면 가족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실종 사건을 다루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보다 언론 노출이 적습니다. 해결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관심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사건 속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매일이 그 사건입니다. 사회가 잊어버린 뒤에도 가족들은 혼자 남아 기다립니다. 이 사건들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가족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대구 이현주 실종 사건 이후 한국 사회의 실종 대응 체계가 개선됐습니다. 미성년자 실종 시 즉각적인 수사 개시, 경찰 간 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장기 실종자 관리 시스템이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선이 이현주 씨에게는 너무 늦게 왔지만 이후에 다른 실종자들을 더 빠르게 찾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 사람의 실종이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그 변화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현주 씨가 지금 어디에 있든 우리는 그녀를 잊지 않습니다. 그녀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의 긴 기다림이 응답받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날까지
이 사건을 기억하겠습니다. 장기 실종 사건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DNA 기술이 발전으로 오래된 유류품에서 단서를 찾거나 누군가의 양심의 고백으로 진실이 드러나거나 또는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가능성이 열려있는 한 이현주 씨 사건도 언제든 해결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현주 씨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수사관들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수사의 한계, 증거의 부족, 그리고 시간이 가져오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수사관들도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 미해결,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은 수시로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새로운 단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 노력이 언젠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이현주 씨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2007년 대구에서 그녀와 관련된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다면 제보해 주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때 그 근처에서 뭔가를 봤는데 하는 기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182에 전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억 하나가 이현주 씨 가족에게 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장기 실종 사건에서 새로운 기술이 적용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법유전학의 발전으로 오래된 생체 시료에서 DNA를 추출하는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법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오래된 사체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현주 씨 사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런 첨단 기술들을 장기 미해결 실종 사건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현주 씨 사건도 그 대상이 됐으면 합니다. 이미지팔 희망 DAEGUCTSCAP at Sunrise 2024 호프 컨셉트 시티 웨이킹 업 심발릭 어브 컨티뉴드 서치 언드 WAI팅 패멀리 원모닝 라이트 노 피펄 컨템플러티브 다큐멘터리 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보다 주목받기 어렵습니다. 드라마틱한 결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고통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이 없다는 점에서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 무거움을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서도 미제 사건 파일과 함께 해주세요. 클로징 엔드 다음 화 예고. 오늘 미제 사건 파일 2피 5 대구 이현주 실종 사건을 7개의 챕터로 살펴봤습니다. 2피 2피 4가 자백과 오판의 이야기였다면 2피 5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미해결 실종의 이야기입니다. 답이 없는 것이 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종 사건을 다루는 것은 살인 사건을 다루는 것과 다른 무게가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해결이 없습니다. 단지 기억하고 기다리고 제보를 촉구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도 그것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이 사건을 알고 혹시 아는 정보가 있는 분이 제보를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미제 사건 파일은 이현주 씨를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이 사건이 해결된다면 그날 이 영상을 다시 보러 와주십시오.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다립니다. 이 채널을 지금 구독해 두시면 그날의 소식도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정보가 있다면 182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 예고. 다음 화에서도 실종 사건입니다. 2010년 부산에서 사라진 이민지 씨.
부산의 바닷가 도시에서 일어난 실종. 목격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단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산 이민지 실종 사건.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종 사건은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악의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피해자와 가족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노출하는 방식으로요. 미제 사건 파일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현주 씨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그녀의 안전과 가족의 재회입니다. 그 바람이 이 채널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 바람을 담아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